근데 금요일 날 예, 왜 얘네들 주식 16빌리언에 인수했는데 이 주식만 빠지는 건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예, 아마 얘네들이 스타들이 가져가서 리밸런싱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방금 의심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스타들 요 16빌리언 이 정도 금액이면 뭐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예, 큰 금액 아니죠. 그런데 설사 스타들이 요 정도 금액 팔았다고 이렇게 밀릴까? 시장 분위기는 다 급반등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다른 거래자들이 따라서 매도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어, 이 SA, 여기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요. 요 펀드가 하도 잘 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자문사 랩 같은 거 2009년, 10년, 11년도에 한창 잘 나갈 때 보면 한 자문사 랩을 그대로 랩이니까 뭐 옆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운용사의 랩이 한 8조까지 사이즈가 커지는데 음, 8조 규모인데도 다른 운용사 50조, 70조 그런 운용사보다 훨씬 파워풀하게 그 회사에서 어떤 주식을 산다 하면 굉장히 그 주식이 파워풀하게 예, 움직였거든요. 그게 추종자들이 예, 많았어요. 추종자들. 그 랩에 5천만 원 가입해놓고 컨닝하는 선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랩을 권유한 증권사 직원분들 다 옆에서 보면서 따라하는 자금들. 그래서 제가 그때 봤을 때, 야, 이거는 8조가 아니라 80조. 음, 뒤에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2년 전에 이 아주 훌륭한 그 리포트, 논문 예, 뭐 냈어요, 보니까. 제가 봐도 뭐 165페이지에, 어, 약간 진짜 천재는 많네. 그리고 제목도 되게 멋지잖아요. Situational Awareness.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얘가 약간 상대성 이론을 조금 흉내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다 보니까, 거기다가 돈을 맡긴 기관들도 되게 많았고, 예, 그리고 추종하는 자금들이 꽤 많았다. 음, 그래서 저쪽은 강제 청산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강제 청산이 안 되고 이 들고 있는 어, 무리들이 꽤 많을 음,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예, 반대 매매에 조금 시달렸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여기 포지션 유형에 보니까 콜옵션으로도 들고 있는 주식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샌디스크하고 TSMC. 예, 아, 그렇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보면, 어, 그 레버리지, 롱숏으로도 레버리지를 썼는데, 그 롱에서도 또 한 번에 더 레버리지를 옵션으로, 예, 옵션으로 들어갔으니까 또 훨씬 더 큰 레버리지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레버리지의 레버리지를 막 일으키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냥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하나 딱 잡아가지고 막 400%, 700% 그렇게 신용 써가지고 막 그렇게 벌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와, 저 사람 수익률 진짜 막 끝내준다. 뭐 이런데 아는 사람들은 보면 야, 쟤 저러다가 한 방에 훅 갈 건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방에 훅 갈 건데. 그래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한 방에 훅 갔는데 저는 저런 사람들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따라하고 거기다가 돈을 맡기고 그런 사람들이 참 저는 또 음, 그것도 참 신기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겠네요. 사실. 경험이 음, 얼마. 그래서 사실 어제 아들하고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엄청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들이 되게 휴 하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길래 미래의 너의 모습일 수 있었지 않냐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사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 아들도 속설 3배짜리도 안 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아들 때문에 금지시키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 아세요? 그 하이닉스 2배짜리 2배짜리나 반대로 곧벗어나 양쪽으로 다 터지고 있다. 양쪽 다 50%씩 터졌어요. 아니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하이닉스 빠졌잖아. 예. 상장 때보다 5월 27일 상장 때보다 지금 빠져 있거든. 빠져 있는데 곧버스도 50% 터져 있고 위로 2배짜리도 50% 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보다는 생산성이 있는 거죠. 주식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그죠. 그게 주식시장의 순기능인데, 근데 이 2배짜리, 3배짜리는 이 카지노식 금융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걸 이 주식 경제의 순기능이 될 수 있게끔 주식을 하라는 건데, 하라고 봤더니 여기 이 도박 상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뭐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을 통해서 나도 경제적 자유를 얻어봐야지. 이게 경제의 순기능이 있고 뭐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저기 도박판이에요, 저기. 근데 그걸 도박판이라고 그 부분은 주린이들은 모를 거잖아. 주린이들은 모른다고. 그리고 설사 이런 선수들도 들어왔다가 이제 한 방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아들도 휴 하면서 저기 무슨 폴더? 레오폴드. 여기 그 선수 레오폴드. 레오폴드. 예. 레오폴드가 자기의 모습이 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죠. 예, 그게 우리가 다 아들도 보면 어떻게 하면 그 높은 통계치의 그런 주식으로 확률 높은 그런 우리가 기술이나 그런 걸 개발하려고 발굴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되게 애를 쓰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Trading for a Living이라는 책에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정보, 기술, 뭐 스킬 이런 거에 매달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머니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아들이 그래도 진짜 이 머니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 소중한 깨달음을 그래도 레오폴드 덕분에 얻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채밀턴 여러분들도 이번 계기를 이번 그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보시면서 이런 레오폴드 같은 게 있었다는 걸 우리 몰랐잖아요. 예. 몰랐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레오폴드 같은 저런 헤지펀드가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 그 레버리지에 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서 또 이래 막 추종하는 자금들 그런 자금들에 의해서 주가에 언제든지 이제 거품도 생기고 또 이렇게 갑자기 큰 박앤세일도 되고 그렇다라는 걸 좀 이번에 확실하게 어웨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인데 이번에 참 좋은 또 공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해야 되죠? 네, 밸류에이션 넘어가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S&P 500이 1%가 올랐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1.1%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주에 빅테크들 실적 나오는 거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고요. YTD로는 9.4%가 올랐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23.3%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PER은 19.54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PBR은 5.69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등락률 보시면 대체로 지난주에 실적을 잘 발표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두 자릿수 이상 올랐습니다. 큰 종목들이 간만에 이렇게 두 자릿수 오른 거는 잘 못 봤는데, 구글이 11.4%가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1.8%, 아마존이 17%가 올랐고, 메타는 상대적으로 빅테크 내에서도 좀 실적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6.5%가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6%가 하락했고요. AMD가 8.8% 하락했습니다. 이익 쪽 보시면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됐는지 보시면은 구글이 7.1% 상향 조정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5%, 아마존이 3.3%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PER 보시면은 엔비디아 18.4배, 애플이 32.8배, 구글 20.1배, 마이크로소프트 23.2배, 아마존 23.9배, 브로드컴 22.4배, 메타 14.7배, 테슬라 149.3배, 일라이릴리 28.6배, 버프쉐스의 25.7배, 마이크론 5.6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섹터 흐름 보면은 7월 한 달로 보시면은 반도체가 20.6%가 하락했고요. IT가 마이너스 3.5% 하락했는데, 대체로 반도체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재가 마이너스 3.1%, 반면에 에너지하고 금융하고 부동산, 헬스케어는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에 61%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86%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서 실적 발표 시즌의 그 성적 치고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평균이 한 75%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데, 이번에 86%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보시면은 이번 주에 PMI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졸트 보고서, 그리고 고용지표 중에서 실업률이 7월 실업률이 4.2%로 전월하고 동일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전월 54보다 살짝 높은 54.5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보면은 팔란티어, AMD,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캐터필라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 좀 소외됐던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지금 7월에 상당히 안 좋았던 반도체,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엇갈리고 있어서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임차,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은 미국채 10년물은 6bp 상승한 4.73%, 2년물은 4bp 하락한 4.29%, 그리고 장단기 임차는 44b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3bp 상승한 2.28%를 기록하고 있고요. 실질금리는 2bp 상승한 2.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8bp 상승한 7.27%, 그리고 하이힐드가 7.27%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역시 8bp 상승한 2.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보시면은 유가가 5.2% 하락한 84.67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불이 1.7% 상승한 6.43달러,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가 4.9% 하락한 2.7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럽 천연가스는 7.2% 하락한 59.07 유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뭐 크게 이슈는 없고요. 외환 시장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미 재무부가 일본 통화시장 개입 가능성을 보도를 했고요. 일주일간 엔화가 3.9% 하락해서 강세를 이어갔는데 157.43엔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160엔을 좀 넘었었는데 미국 정부가 일부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달러 원 같은 경우는
1달러에 1442.9원을 기록해서 주간 기준으로 1.1% 하락했고요.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1유로당 1.152달러를 기록하면서 유로도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은 최근 일주에 1.4%가 하락했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2.1% 상향 조정됐고 YTD로 56.5%가 상승을 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EPS는 185.6% 상향 조정됐고요. 상승률 보시면 삼성전자 5.2%, 하이닉스 마이너스 2.3% 상승했고요. 마이너스 2.3%고요. SK스퀘어 마이너스 6.4%, 삼성전기 마이너스 13.9%, 현대차 마이너스 3.2%, LG엔솔 마이너스 0.5%, 삼성생명, 삼성바이오, KB금융, 금융하고 바이오 한 2% 내외 정도 하락했고요. 기아가 1.1% 상승했습니다. 이익 쪽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1% 상향 조정됐고 하이닉스가 0.9% 상향 조정됐습니다. 나머지 LG엔솔이 10.5% 하향 조정돼서 하향폭이 좀 컸고요. 나머지 큰 변화 없었습니다. PER 보시면 삼성전자가 4.5배, 하이닉스가 4.1배, SK스퀘어 3.2배, 삼성전기 34.9배, 현대차 8.5배, LG엔솔 93.6배, 삼성생명 15.1배, 삼성바이오 33.1배, KB금융 8.4배, 기아 5.7배, 삼성물산 18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 보시면은 19bp 하락한 4.26%를 기록했고요. 3년물 보시면 20bp 하락한 3.76%를 기록했습니다. 장단기금리차 50bp 50bp를 기록하고 있고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은 투자자 예탁금 104.7조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4천억 증가했고요. 신용융자는 32.2조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0.6조가 감소했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44.6조 원으로 주간 기준으로 11.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 장에서 투자자 예탁금하고 신용융자 일평균 거래 대금 지난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고 미국의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 미국 시장에서는 기존에 7월에 그 리밸런싱이나 딜레버리징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8월까지도 이어질지 아니면은 분위기가 좀 이번 주에 바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월간 전망이 있어가지고 예. 그 자료 만들다 보니까 신용융자는 28조 얼마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에 예, 금요일 날 해가지고 거의 한 3조 털린 것 같은데. 금융투자협회에서 네. 제가 어제 봤는데요. 30조네. 예. 대신증권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갑자기 3조가 확 줄은 걸로 나와가지고 거기가 맞을 거예요. 예. 검토협 자료가 맞을 거예요. 예. 그리고 10년물 국제금리가 그죠? 예.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만 좀 떨어지면 되는데 아무래도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을 뭐 대대적으로 하실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었고 그게 예전에도 한번 이란을 거의 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예. 그때도 뭐 비슷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장이 먼저 떨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또 탔고 하셨고 그죠? 예. 하나 찜찜한 거는 이 엔달러 환율인데 이게 164 뭐 언저리까지 지금 계속 엔화가 약세로 가다가 미 재무부랑 이게 그 공식적으로 실제로 정말 개입을 한 게 맞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10월 이후로 뭐 처음이다. 예, 이렇게 돼 그렇습니다. 있던데 예, 2008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위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공조를 했을 수도 있고 2008년 10월에는 우리나라와 통화 수합도 예, 그때 10월 30일 날 체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여기서 엔화가 더 추가적으로 약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형님이 좀 도와줄게 뭐 이러면서 예, 페드가 좀 나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페드가 아니라 미 재무부네요. 미 재무부입니다. 네. 이 재무부고 이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엔화가 급격하게 막 약세로 가는 거를 막으려면은 미 국채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미국 재무부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국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타코 했을까? 금리가 지금 임계치 바로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예, 그 임계치를 넘어서면 안 되다 보니까 또 여기서는 이제 타코 예,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하일드 스프레드는 저 밑에 있어요. 시장에 어떤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달 지난 7월 달에도 신고가를 낸 종목의 금융주들이 예, 그렇습니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이 장 빠지면 계속 비관적인 얘기도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또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번 주에 있는 데이터 중에 ISM 제조 PMI가 오늘 밤에 나오나 보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53.3 지난달에 살짝 꺾였는데 이번 달에는 53.9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졸트 보고서도 나오고 중요한 거는 지금 댓글에서도 누가 적어주셨는데 8월 5일 날 미 재무부 국제 반응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때가 약간 변곡점이 되면서 10년부 국제금리가 좀 꺾이지 않을까. 거의 지금 타이밍으로 보면 좀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오늘 팔란티어가 오늘 발표인가요? 내일 내일입니까? 아침에 발표합니다. 내일 아침에. 예, 최근에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급등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예, 소프트웨어 중에 제일 먼저 빠진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예, 최근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시츄에이션을 얘네들이 숏 잡고 있었던 거 어도비 예, 어도비 이런 거에 이제 급등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숏 잡고 있다가 이쪽 롱숏 개념은 제가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뭐 희한하게 뭐 이쪽에 밀리면 이쪽에 올라가고 그게 롱숏 펀드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 과속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는데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200km 막 200km 달리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워런 버핏은 그냥 80km로 꾸준히 가시는데 이런 선수들이 아니 왜 80km로 달리지? 그냥 300km로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막 300km로 막 달리는 거 보고 와, 제 차 타고 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부산까지 가는데 저기 1시간 30분 만에 가더라 하면서 그걸 옛날에 나라시 맞나? 모르겠습니다. 패스프로 몰라? 저도 네, 모르겠습니다. 표준말을 쓰시니까. 잠깐만. 그 무슨 나라시대 지금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채밀턴 분들 틀림없이 아실 겁니다. 그죠? 이 서울역이나 이거 내리면 아니면 부산역에도 내리면 저쪽에 뭐 김해 저기 창원까지 가는 그런 나라시대시가 있거든. 그거 한번 타보면 평생 다시는 안 타고 싶어. 정말 막 200km, 240km로 달리는데 야, 내가 이거 목숨 걸고 탔구나. 네, 타보면 나라시 맞죠? 연세가 이거
나이가 총알 택시. 나라시 택시. 총알 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목숨 걸고 내가 이거 목숨 걸고 탔구나 그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중국에 나라시 택시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 나라시 빨리 가고 싶다고 나라시 택시나 레버리지 이빠이 쓰는 아이 정말 그런 상품에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느냐, 회복을 다시 주가를 회복하느냐는 결국은 이 반도체 수출액이 계속 올라가면 돼요. 계속 올라가면 되고 증감률이 유지가 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 젤주도전에서도 재고가 계속 줄어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그저께 많이 했었는데 친절하게도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일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딱딱딱딱 발표해 주십니다.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도 8월 1일 되면 칼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죠? 무조건 나옵니다. 참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정말 열심히 해 주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나오지만 디램, 낸드 모두 고정가격 상승세 지속이라고 돼 있고 이 SSD, ESSD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6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금 7월이래요. 네. 7, 8, 9 일단 3분기 스타트는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과장 이거 보면서 혹시 뭐 개인적인 수출이 데이터 보면서 뭐 인사이트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보면서 뭐 찜찜하다든지 아니면 괜찮다라는 뭐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전체 수출액이나 뭐 증감률 이런 데에서 유의미한 변화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좋은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반도체 자료가 있으니까 요 반도체 자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지난 슈퍼사이클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 2000 그때 17년, 18년 얘기 하나 보네. 네,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이런 리포트들은 최근에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DS 이수림연구원 자료입니다. 17년에서 18년 슈퍼사이클에 빗대어보는 반도체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 및 영업이익 추이를 좀 돌이켜보면 두 회사 모두 영업이익의 고점은 18년 3분기에 기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고점이 좀 더 빠르게 나왔는데요. 17년 11월 1일에 나왔었고 거의 뭐 3개 분기 선행해서 고점이 나왔었죠. 그 이후 하락하다가 18년 3월부터 18년 4월에서 5월까지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전고점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7년 10월 11일에 주가의 1차 고점을 경신을 하고 2월 초까지 4개월간 하락한 이후에 18년 3월 14일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18년 5월 23일 다시 한번 마지막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이후 주가는 하락했었다라고 하고요. 퓨어 메모리 업체이면서 베타가 더 높은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실적 피크 대비 주가 고점은 약 4개월 정도 선행했었다라고 하고요. 총 3번의 신고가 경신 후 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한편 영업이익 증가율 둔화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었다라고 하고요. 분기별 이익의 QOQ 증가율의 고점은 16년 4분기 112%였고 YY 증가율의 고점은 17년 2분기였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증가율이 둔화된 이후에도 신고가를 재차 시도한 바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영업이익의 피크는 27년 4분기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재차 신고가를 시도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사는 27년 4분기까지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이익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과거의 주가 공식을 대입할 경우 27년 상반기까지 재차 신고가를 시도할 여력이 남아있다. 17년 10월 11일 1차 고점을 기록한 당시에는 18년 2월 6일까지 약 4개월간 주가가 27% 조정을 받았었다라고 하고요. 이후 한 달 만에 30%가 상승하면서 2차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었다. 올해는 6월 25일 고점 기록 후 한 달 만에 55% 조정이 나왔었고요. 주가가 전례 없이 빠르게 오르기도 했고
수급 상황과 매크로 이슈 등이 겹치면서 고통스러운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결론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17년까지 메모리 업체 이익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공급 과잉의 시그널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분기 D램 ASP 상승 역시 추정치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AI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메모리의 장기 마진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 배제하고 과거 업사이클에서의 주가 흐름 공식만 대입하더라도 아직 반도체 주가는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당시 사례로 보면요. 삼성전자는 주가 고점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주가가 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의 고점은 18년 3분기에 나왔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고점은 17년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거의 뭐 3개분기 반 정도 만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미리 고점을 찍고 빠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중간에 반등은 나왔지만 전고점을 탈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는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만 퓨어 반도체 메모리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후행해서 빠진다는 사실을 저희도 알고는 있었는데 숫자 측면으로 보면 한 4개월 정도 이익의 고점에서 4개월 정도 전에 주가가 좀 선행해서 빠졌었다라고 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뭐 이익의 고점이 내년 4분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4분기에 4개월 선행 기준으로 보면 한 뭐 7, 8월 정도에 주가 고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7년, 18년은 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다 과거 데이터를 보고 맞춘 거고 지금 방금 얘기한 뭐 이번 이익의 고점은 언제라고? 내년? 이 연구원이 27년 말하는 건 4Q? 4분기입니다. 내년 예, 4분기. 아니 27년 4Q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지. 다들 여기에 항상 좀 가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8년도에 2019년을 예상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중에 2019년에 반도체 이익이 빠진다라고 예상한 곳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2017년 대비 18년도 증가하고 18년 대비 19년도 증가한다라고 돼 있었지 빠진다라고 예상한 곳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피크아웃은 27년 4Q에 나오니까 이 어썸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빅숏 영화 제일 첫 장면에서 나오는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던 거.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이 아닌데. 그럴 때 공경에 빠진다.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해봐야 돼. 그래? 하면서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이익 전망이 맞았었는가? 이 사람은 맞췄나? 계속 봐야 되고. 그때 유일하게 맞춘 사람이 이주환 박사님. 그때 저는 그때 당시에 다 듣는데 이주환 박사님만 혼자서 아니 왜 슈퍼사이클이라고 자꾸 얘기하냐? 이 시클리컬이다. 그때 유일하게 얘기하신 분이 그분이라서 최근에 한 3개월 전부터 이주환 박사님 요거 엄청 들으면서도 소신껏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한번 한경에서도 모셨나요? 네, 저희도 한 2번 정도 모셨어요. 그때마다 항상 시클리컬 업종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맞는 사람 얘기를 듣는 거고 근데 굉장히 우리가 주식을 좀 얕게 해야 되는데 제일 보면 제가 우리 시장에서 제일 노련하게 투자하시는 분은 윤지호 센터장이에요. 우리 윤쌤이에요. 윤쌤. 아까도 댓글에도 적어 놓으셨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비유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쌤 같은 경우 이번에 되게 잘하셨죠. 계속 반도체 좋게 보시다가 딱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좀 쉬어야 될 때다고 거의 뭐 여기서 얘기하셨는데 윤쌤이 왜 저는 이 노련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제가 잔치집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죠? 예. 잔치집 비유에서 꼭 1등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3등으로 가도 먹을 게 많잖아. 그지? 3등으로 가도 먹을 게 많고. 근데 7등, 8등, 9등, 10등이 마지막에 이제 우 몰려오면 이게 주식이라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소수의 게임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소수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이 레오폴드도 천재 맞아요. 2년 전에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야라고 그죠? 그런 세상을 미리 쫙 설명하다 보니까 리포트 보고 와 했던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오피니언 리더가 있거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있는데 그 오피니언 리더의 최부사장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주식은 나의 아이디어를 시장에 던지고 시장이 내 아이디어에 동조를 하는가, 그지? 시장의 동의를 구하는 거다. 제가 최부사장 참 멋진 말이다. 주식, 그렇지. 그 얘기를 벌써 2015년에 와서 한 얘기인데 난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 와, 정말 좋은 말이다. 막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아무도 그 얘기에 동의를 안 해줘. 그럼 주가 안 올라가요. 근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그래? 그런가 하면서 좀 빠른 사람들이 먼저 사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왜 주가가 강화되냐면 나중에 대중들이 우사면서 이게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윤지호 센터장님을 우리 윤세 지호 형님을 왜 제가 참 노련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마지막에 이 오버슈팅 국면에서 그 레오폴드 같은 사람은 몰라요. 이제 뭐 봐봐 내 말 맞지? 시장이 더 강화될 때 여기 보면 뭐 콜옵션 막 사고 있고 그 마지막 대중들이 올라타면서 근데 주식은 잘 생각해 보시면 소수가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야구든 축구든 소수가 돈을 벌지 다수가 돈을 벌지는 못한다고 보면 다수가 돈을 버는 거는 우리 같은 월급장이를 시작했을 때 뭐 고만고만 버는 게 다수의 시장이에요. 근데 큰 돈을 버는 거는 다 소수의 시장이에요. 근데 다들 큰 돈을 벌겠다고 2배짜리, 3배짜리 하면서 몰렸잖아요. 절대 돈 못 벌게 만든다. 절대. 그러면 저는 윤쌤은 그렇다고 봐요. 그 절대 돈 벌 수 없는 다수들이 그 비싼 가격에 몰려들었을 때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인가? 아니라는 거죠. 2년 전에 지금 이 펀드가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 아이디어를 뒤늦게 하면서 거기에 소위 말해서 컨피던스가 생긴다지. 대중들이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소수가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확신을 하면서 하고 거기서 이제 주식 파는 사람한테 너 왜 그래 잘못 알고 있어 하면서 처음에 했던 그 소수의 얘기를 막 그럴 때 아니 나는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되겠어 하면서 잔치 끝나기 전에 쓱 빠져나간다는 것이 윤쌤 쓱 빠져나가고 그리고 잔치집에 1등으로 또 오지도 않아. 쓱 보다가 저기 잔치집 저기 맛있겠네 하면서 또 3등으로 쓱 오셨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7, 8, 9등째 저녁 이제 잔치 끝나기 전에 쓱 나. 그런 노련함이 부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긴 한데 27년 4Q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속 그냥 수출입 데이터 체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일치 나오고. 그죠? 10일마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그저께 이 별주 버전에서 이 재고 데이터. 문상 봤어? 별주 버전? 맞습니다. 거기서 소 박사님이 그 재고 데이터를 가져오셨거든. 재고 데이터 움직임하고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주가. 지금 재고 데이터가 뭐 거의 2주치? 네, 2, 3주 정도 됩니다. 2, 3주 정도니까 이거는 뭐 만드는 족족 바로바로 다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고가 쌓이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재고 좀 뭐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냐 막 그래. 그래서 문상무도 그 컴퓨터 조립 용산에서 예, 예. 사와가지고 조립하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용산에 그 들어가 보면 그 반도체 가격 다 나오더라고. 네, 그날 뭐 제품별로 다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거 가격 추이를 조금 계속 모니터링하면 이게 재고 분기 말에 발표하는 실적 발표에 나오는 재고 데이터보다 혹시 좀 빠를 수 있나? 아, 그걸 다 종합한 게 이제 대만 스팟 가격이 그게 다 음. 그거는 매일매일 나와. 매일매일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돈 내고 봐야 돼. 그냥 그냥 도 볼 수 있어. 디램 익스체인지 가면 첫 장에 떠 있습니다. 아, 디램 익스체인지 예, 예, 들어가서 그날 평균 가격, 뭐 고가 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좀 잘 챙겨 네. 주세요.